안녕하세요. 조경기사 산업기사 기초제도에서 시험 보기 전에 팁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시험 볼 때 가져가야 되는 준비물 1번 제도판, 2번 삼각자, 3번 자, 아세톤하고 화장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네일 리무버라고 되어 있죠. 자, 제도판이랑 삼각자 이런 거 연필대가 끼잖아요. 연습 많이 하면. 그죠? 내 제도판을 가져갈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닦아가면 되니까. 근데 시험장에 있는 제도판을 사용할 경우 아세톤과 화장솜을 챙겨서 시험 보기 직전에 제도판과 아이자를 깨끗이 닦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 샤프 당연히 가져가야 되죠. 근데 제도 샤프 가져갈 때 일반 샤프 혹은 제도 샤프를 하나 더 원모어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콤파스를 안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우개를 가져가실 때 지우개를 이런 연필형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게 더 지울 때 깨끗하게 지울 수 있거든요. 여기 좀 이렇게 얄쌍한 애들이요. 자,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 가져가야 되고요. 자, 종합 템플릿 가져가야 되죠.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를 챙겨주세요. 스카치 테이프 왜 챙기냐면요. 제도판의 아이자를 위아래로 쓱싹쓱싹 하시다 보면은 이 마스킹 테이프가 이 제도판의 아이자에 걸려가지고요. 이 트레싱지가 부지직하고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에서 당황한 상태에서 이걸 거칠게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면은 아이자를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떡하죠? 이 트레싱지 다시 주나요? 시험장에서?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 챙겨가셔가지고 이 스카치 테이프로 착 하고 붙여서 내셔야 돼요. 자, 이 스카치 테이프 반들반들거리는 유광 스카치 테이프, 이 스카치라는 거 자체가 브랜드 이름이긴 하지만 이 유광으로 된 테이프를 챙겨가셔도 상관이 없지만요. 그 트레싱지 같은 질감의 테이프가 있어요. 그 테이프는요, 위에 연필로 써집니다. 그거를 챙기시는 거를 저는 더 베스트라고 말해드려요. 이것도 그 스카치에서 나온 건데 스카치 매직 테이프인가 그래요, 이름이. 그래서 요 위에는 그 샤프로 그려지기 때문에 덜 그린 상태에서 찢어졌을 때는 요 스카치 매직 테이프 이 아이를 붙여주는 거가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뭘 챙겨야 되는지 어떤 거를 체크해서 가야 되는지 첫 번째 시험장에 아이자가 달려있는 제도판이 있는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앞전에 여기 아세톤 챙겨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나는 제도판을 안 가지고 시험장에 갈 거다. 거기 있는 제도판을 사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아이자가 있는지 시험장에 있는 제도판이 확실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혹은 제도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요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옛날에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제도판이 없거나 아이자가 안 달려 있어서 티자를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갖고 가면 망하죠. 그래서 제도판이 있는가, 제대로 됐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도판 없다 혹은 아이자 안 달려있다. 무조건 제도판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제도판 사이즈는 600에 900, 기사산업기사는 600에 900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 소유의 제도판을 가져간다면 그렇다면 시험 보기 전에 아세톤으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앞에 아세톤 얘기 드렸죠. 이 아세톤 손톱 지우는 아세톤이에요. 약국에서 사는 아세톤 원액 사다 지우시면요. 제도판 코팅 쫙 벗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에 있는 숫자가 다 사라져요. 이 네일 지우는 아세톤도요. 너무 박박 닦으시면 숫자 다 지워집니다. 자에. 그런 거는 좀 고려하셔서 닦아주시고요. 자, 제도 도구들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아세톤으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연필대가 엄청 껴요. 근데 연필대가 낀 상태로 그림을 그리면 종이에 연필대 다 묻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는 제도 도구들을 한번 싹 닦아서 가져가 줍니다. 자, 주의. 템플릿 끝이 지워질 수 있으니 조심히 닦아주시고. 자, 템플릿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닦은 다음에 닦은 후에 템플릿에 필요한 부분을 적어줍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주의. 너무 크고 진하게 적으시면은요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압수당하실 수 있어요. 실제 제 수강생 중에서 한 분이 아주 빼곡하게 거기다가 수목 규격을 적어가셨대요. 못 외워가지고 뺏겼습니다. 그 컨닝으로 간주돼서 그런 식으로 적어가시면 안 되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살짝살짝 표기한다고 생각하시고 해가셔야 합니다. 자, 시험 보기 전날 준비물은 꼭 당연히 미리 챙겨 두셔야겠죠.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얘기해 두는 거고요. 자, 앞서서 제가 준비물에서 콤파스가 없었어요. 그럼 선생님 콤파스가 필요할 정도의 큰 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1번 시험지 일부분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자릅니다.
저 정도의 여부는 있습니다. 자르실 수 있어요. 자릅니다. 시험지 자르셔야 돼요. 트레싱지 자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한쪽 끝에 한 부분을 샤프로 구멍을 뚫습니다. 요 끝부분을요. 구멍을 뻥 뚫어줘요. 그리고 나서 자로 내가 그리는 원의 반지름만큼을 재서 표기한다. 저는 지금 그냥 긴 일반 자를 했지만 여러분 뭘로 해야 되죠? 스케일. 제가 여기 기능사랑 같이 설명드리느라고 기사산업기사 기능사는 요 자가 100분의 1 스케일로 똑같아가지고 요 자를 쓰거든요. 네, 그러느라고 요걸로 사진을 찍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스케일 자로 하셔야 돼요. 스케일 자로 내가 그려야 되는 스케일에 맞춰서 200분의 1이면 200분의 1, 300분의 1이면 300분의 1 스케일 자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원의 지름으로 하시면 안 돼요. 반지름으로 재서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빵 뚫어요. 끝에를 여기를 빵 뚫어요. 샤프로. 그 다음에 샤프 2개를 이용해서 콤파스처럼 여기 하나 고정하고 여기 하나 고정한 다음에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슉 하면 원이 돼요. 이때 할 때요. 고정하는 쪽 샤프를 놓치면 당연히 제대로 안 그려지고요. 그리고 샤프 쪽에서 이 그리는 쪽 샤프도요. 최대한 팽팽하게 종이 끝을 잡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여기가 우구주줄하면서 원이 두 줄이 되거나 제대로 된 원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어이쿠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포인트 옵션으로 돼 있어가지고 화살표 옵션으로 해서 자 어때요? 이렇게 잡고 그리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만큼의 원이 무조건 다 이 종이를 얼마큼 길게 하느냐에 따라 다 그려지겠죠. 근데 주의할 점 여기 꽉 눌러야 되고 요거 할 때 종이가 여기가 우그러지지 않도록 포인트 옵션 다시 해서 자 여기 꽉 눌러야 되고 여기 팽팽하게 해서 여기가 우그러지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 주의할 점입니다. 그것만 잘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크기든 상관없이 콤파스 대신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콤파스보다 되려 더 어그러지지 않고 잘 그려지거든요. 이 종이 콤파스 만들어서 하시는 게요. 그래서 콤파스는 굳이 가져갈 필요 없으시고 대신에 샤프를 2개 가져가야 된다. 하나는 뭐 제도 샤프, 하나는 일반 샤프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여기가 이제 잘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리실 땐 이쪽이 제도 샤프여야겠죠 무조건. 뭐 그런 것만 참고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볼 때 답안지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자 이런 거 이제 가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는 거예요. 자 도면이 없는 경우 기사 같은 경우는 2번 도면 그리고 답안지 2 그리고 3 그리고 1 그리시면 돼요. 3번도 없을 때는 산업기사 당연히 2 그리고 1 그리고 뭐 이건 평이한 경우죠. 단면도가 있는 경우 기사 답안지 3이 단면일 때는 2 그리고 3하고 3을 띄고 1을 붙여서 그립니다. 3을 띄고 1을 붙여서 3을 먼저 그린 다음에 왜냐면 1이 제일 시간이 덜 걸려요. 덜 걸리고 얘가 약간 완성도가 떨어져도 합격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을 먼저 그리고 3 띄고 1 그리시는 거예요. 자 이런 도면으로는 사적지, 아파트 진입, 주차공원 설계 등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답안지 2나 3에 단면이 들어가는 경우 답안지 2나 3의 단면이 밑에 들어가는 경우나 혹은 작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1번 그리는데 단면이 들어가는 도면을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서 그려야 돼요. 내가 여기 가운데다가 2번을 그렸어요. 근데 3번에서 요 밑에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붙여야 돼요, 도면을? 도면을 이렇게 내려서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내가 따라 그렸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밑에 공간이 생겨서 여기에다가 단면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못 그려요. 이거 기출문제 다 한번 해보시고 가시겠지만 내가 안 해본 기출이 들어갔을 때 단면이 들어갈 때를 잘 생각하셔서 이거 붙이셔야 돼요. 하고 나서 지워야 되면 이제 나중에 난감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작은 단면이 들어가는 거 생태공원이나 가로공원, 주택정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전체 단면이 들어가는 경우도 여기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런 거 뭐 친수 공간이나 옥상 정원 같은 거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단면이 밑에 가는 도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2 그리고 1인데 뭐 얘야 뭐 붙이고 하는 거니까 반대로 되겠죠. 어떻게? 자, 내가 2에다가 여기다가 평면 그리고 여기 단면 그렸어요. 그럼 1 어떻게 붙여야 돼요? 1은 올려 붙여야겠죠. 그래야지 여기에 가운데에 평면이 그려지겠죠. 그죠? 이렇게 올려 붙여야겠죠? 1번 그릴 때 1번이고 얘가 2번이 되겠죠. 얘는 보통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 이건 기사죠. 얘는 산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또 마지막 체크사항. 내가 도면 다 그렸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물 도면 그렸을 때 내 체크사항. 자, 출입구나 레벨, 표시, 공간명 이런 거 기재했는지, 또 그 다음에 기타로 등고선이나 단면선이 들어갈 경우 얘네 다 기재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량표에 빠진 것 없는가, 내가 적은 수량이 정확한가, 시설물 수량표에 있는데 도면에 없는 것은 없는가. 근데 가끔 보면은 법내 표에는 있어. 근데 도면에는 없어요. 혹은 도면에 있어. 법내 표에 없어.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이 호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점. 다 감점 요인이에요. 이런 거요. 저도 도면을 10년 넘게 체크했다 보니까 그냥 보면 보이거든요. 그냥 자세히 뚫어져라 쳐다보다 보면 보여요. 이거 채점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채점하겠죠. 안 보일까요? 보여요. 한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똑같은 도면을 또 거듭해서 체크하다 보면은요 더 잘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수량표에 빠진 건 없는지, 수량이 정확한지, 수량표에 있는데 도면에는 없는 것은 없는지, 도면에는 있는데 수량표에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인출선 빠진 것은 없는가? 자, 이제 이거는 저기죠. 식재가 들어갈 때죠. 기사 같은 경우는 따로 2번, 3번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능사는 같이 가니까. 자, 인출선 빠진 것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많이들 인출선 빼먹으세요. 자, 인출선 안 빠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재할 때 내가 얘를 그렸어요. 그럼 바로 인출선 먼저 빼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수량표 옆에다가 얘를 다른 데다가 더 그릴 거면 옆에 자그만하게 잘 안 보이게 뭐 2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더 이상 안 그릴 거면 수량 체크 해주셔야 되죠. 자, 무조건 이 인출선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 그리고 1번 식재 그리고 2번 바로 인출 빼주고 3번 수량표에 바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식재할 때는 이거 무조건이에요. 이거 동그라미 먼저 다 그리고 나서 인출선 빼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뭐를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다 기억 안 나요. 엄청 헷갈립니다.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시험 때는 긴장하기 때문에 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식재 그리고 그렸으면 인출선 바로 빼고, 인출선 뺀 거에 숫자 바로 수량표에 적어줍니다. 수량표에 바로 들어가게 아니라 합산할 거면 옆에다가 작게 적어준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수목 수량은 다 적었는가? 이거 하고 나면 이거 같은 맥락이죠. 수목 수량 다 적었는가? 이 수목 수량 다 적었는가에 수량 합산했느냐가 들어가요. 뭐 교목이든 간목이든 내가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했다면 인출선이 여러 군데 빠지겠죠. 그럼 뭐 다 따로 쓸 수 없죠. 수량 합산해서 수량표에 적어줘야 되죠. 수량 합산 제대로 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체크사항으로 들어가는 애들 꼭 빠짐없이 다 했는지 확인하시고 도면 제출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모두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럭이요.